여러분,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거실에 앉아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는 그 순간 말입니다. 화면에 떠 있는 숫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오는 그런 밤.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한 번도 게으르게 산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손에 남은 것이 이렇게 적은가 싶어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해지는 그런 밤 말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자주 만나왔습니다. 방문 앞에 가만히 앉아 차를 끓이고 있으면 멀리서부터 찾아오시는 분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그분들이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와 제 앞에 앉으실 때 저는 그 얼굴들에서 똑같은 그늘 하나를 봅니다. 그것은 돈이 없어서 생긴 그늘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머물지 않는 그 집에서 마음마저 머물 곳을 잃어버린 분들의 깊은 그늘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조용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돈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아직 모르고 계실 뿐입니다. 집이라는 그릇보다 먼저 마음이라는 그릇이 비어 있다는 그 깊은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비어 있는 자리를 천천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 한 잔 끓이실 시간만 저에게 내어주신다면 저는 제가 평생을 들여 알게 된 작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이 작은 방 한 칸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책 몇 권과 차 한 잔 끓일 그릇 하나, 겨울을 나기 위한 솜이불 한 채가 전부였지요. 누군가 제 방을 처음 보시면 적잖이 놀라십니다. 평생을 이렇게 사셨느냐고, 외롭지 않으셨느냐고 조심스럽게 여쭙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가진 것이 적을수록 손님이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멀리서 일부러 산길을 걸어 올라오신 분들, 마음이 너무 무거워 며칠을 잠 못 이루다가 찾아오신 분들,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만 천천히 마시고 가만히 일어나 떠나신 분들,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이 작은 방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떠나신 뒤 저는 자주 가만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가난한 이 방에 머물고 싶어 하셨을까? 좋은 가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향기로운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풍경이 있는 것도 아닌 이 작은 방에 왜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셨을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저는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답은 참으로 단순했습니다. 이 방에는 그분들이 앉으실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방에는 사람이 머물지 못합니다. 욕심뿐 아니라 미움, 후회, 비교, 원망 같은 것들로 가득 찬 마음에도 사람이 머물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머물지 못하는 집에는 돈도 결코 머물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 결국 마음의 결을 따라 흐르는 한 명의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은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는 집을 좋아합니다. 손님은 자기가 앉을 자리가 미리 비워져 있는 집을 좋아합니다. 손님은 자기가 떠날 때 붙잡지 않고 편안히 보내주는 집을 좋아합니다. 돈도 그러합니다. 어느 집에서는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둥지를 틀고 가족이 되어줍니다. 어느 집에서는 잠시 들어왔다가도 곧장 등을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군가 앉을 자리는 비워두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정작 머물러야 할 풍요가 들어올 틈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사실은 제 자신에게도 매일같이 묻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 가지 어리석은 습관을 오래도록 지니고 있었습니다. 좋은 것이 제게 들어오면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 꼭 쥐고 살았지요. 책 한 권을 선물 받으면 누가 빌려가지 못하게 깊숙이 감추어 두었고, 옷 한 벌이 마음에 들면 다를까봐 좋은 날에도 꺼내 입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시면 그 말을 잃을까 두려워 마음 깊은 서랍에 꼭꼭 묻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저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꼭 쥔 손에는 다음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강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깊은 산골짜기에서 시작되어 들판을 지나 바다로 흘러가는 그 긴 강물 말입니다. 강이 강일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끊임없이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한 방울의 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고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물이 한 자리에 멈춰서서 고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강이 아닙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벌레가 모여들고 결국 누구도 그 곁에 가까이 가지 않는 웅덩이가 되어버립니다. 한때는 맑은 강이었던 것이 말입니다. 저희 인생의 재물도 그러합니다. 저희 인생의 인연도 그러합니다. 저희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이 다 그러합니다. 오는 것을 막지 않고 가는 것을 붙들지 않는 그 마음이 결국 가장 풍요로운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으로 움켜쥔 손에는 결국 모래 한 줌도 남지 않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펼친 손바닥 위에는 햇살이 머물고 바람이 스치고 새 한 마리가 잠시 내려앉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꼭 쥐고 계십니까? 오래된 원망 하나, 지나간 사랑 하나, 잃어버린 기회 하나,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하나,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잠시 머무르다 떠나가야 할 손님을 영원한 주인으로 착각하고 끌어안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저는 압니다. 손을 펴기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말입니다. 평생을 움켜쥐는데 익숙해진 손이 한순간에 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서 살며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마당을 쓸어 왔습니다. 수십 년을 한결같이 그래왔지요. 동이 트기 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그 푸르스름한 시간에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섭니다. 밤사이 떨어진 나뭇잎들을 한자리에 모으다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푸르게 빛나며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잎사귀가 오늘은 갈색으로 메말라 제 발 아래 누워 있는 것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 광경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아름답던 것이 어찌 이리도 쉽게 사라지는가, 어찌 이리도 빨리 마르고 부서지는가 싶어서 빗자루질을 멈추고 한참 서 있던 새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의 어느 새벽,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잎이 떨어지지 않으면 다음 봄도 오지 않는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말입니다. 저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이름도 사실은 다 그러합니다. 떠나간 사람, 사라진 건강, 멀어진 돈, 무너진 계획, 깨어진 약속, 식어버린 마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음 자리를 비워주기 위해 잠시 떠난 것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음에 들어올 것을 위해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물러난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는 동안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청춘을 잃으셨습니까? 사랑하던 사람을 잃으셨습니까? 한때 굳건했던 우정을 잃으셨습니까?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빛나던 시절에 자신을 잃어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로 영원히 사라진 것이라
믿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압니다. 떠난 것은 떠난 자리만큼 새로운 것이 들어올 빈 공간을 남겨두고 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비어있는 자리는 바라보지 않고 떠나간 그림자만 붙들고 오래도록 울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손에 쥔 것이 적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발걸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발걸음 위에 어느 날 문득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풍요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말입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봄이 오라고 부른 적이 있으십니까? 꽃이 피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가 노래하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자기 자리를 묵묵히 비워두면 봄은 옵니다. 그저 마음의 흙을 잘 다져두면 꽃은 핍니다. 그저 가지를 너무 빽빽하게 채우지 않으면 새는 옵니다. 여러분의 삶도 본래 그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붙들고 있어서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주 혼자입니다. 밥도 혼자 먹습니다. 차도 혼자 마십니다. 긴 겨울밤도 혼자 보내고 봄날의 환한 오후도 혼자 마당에 앉아 보냅니다. 사람들은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외로워 보인다고 말씀하시지요. 측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느냐고 조심스럽게 여쭙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오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홀로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옆에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친해지지 못한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옆에 100명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은 외롭고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을 들여 저 자신과 친구가 되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새벽에 끓이는 차 한 잔의 향기, 마당을 쓸 때 빗자루가 내는 사각거리는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한겨울 눈이 쌓일 때 들리는 그 깊은 침묵, 그 모든 것이 저의 벗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벗은 멀리 있지 않고 제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더 외로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족과 한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도 마음이 천리만큼 멀게 느껴진 적,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자녀들이 명절에 다 모인 떠들썩한 집안에서도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셨던 그런 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림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느라 정작 자기 자신과는 거의 마주 앉아 본 적이 없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어느 날 문득 모든 일이 잠시 멈췄을 때 가장 낯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결국 여러분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답답하고 자꾸만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싶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고 의미 없는 일이라도 만들어서 바쁘게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색함을 조금만 견디고 가만히 앉아 계셔 보십시오. 차를 한 잔 끓이시고 그 차가 식어가는 모습을 천천히 바라보시며 자기 자신에게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조용히 말을 건네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가장 깊고 따뜻한 벗 한 분이 여러분 안에 평생 살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추고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을 건네 보셨습니까? 대답을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한번 가슴에 손을 올려 보시고 오늘 하루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넸는지를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혹시 채찍질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부족하다는 말만 던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작아지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마주하면 낯선 한 노인이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등의 주름은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어느새 흰 눈으로 덮였고 무릎은 비가 오기 며칠 전부터 먼저 알아채고 시큰거립니다. 젊은 시절에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지요. 젊은 시절에 저는 늘 다음을 살았습니다. 다음 해에는 좀 더 나아지겠지. 다음 봄이 되면 새로 시작해야지.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그 일을 해야지. 자식이 다 자라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빚을 다 갚고 나면 그때 비로소 한숨 돌리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 다음이라는 것은, 그 언젠가라는 것은 영원히 오지 않는 신기루였습니다. 다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다음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한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었고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산만 넘으며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았더니 저는 어느새 모든 산을 다 넘어와 있었고 정작 그 산들을 넘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풍경을 바라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삶은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어딘가 다른 시간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바로 지금 이 호흡 한 번 안에 있다는 그 단순하고도 깊은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들이마시는 이 숨 한 번, 지금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한 자락, 지금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부드러운 감각, 지금 손끝에 닿는 찻잔의 온기, 지금 코끝을 스치는 봄바람의 향기, 그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것 말고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따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자리를 잡으면, 빚을 다 갚으면, 건강이 좀 좋아지면, 시간이 좀 나면, 돈이 좀 모이면, 집이 좀 정리되면 그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다음에야 비로소 행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도대체 누구와 하셨습니까? 조건은 영원히 갖춰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하나가 비워집니다. 한 가지 걱정이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조건이 다 갖춰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히 오지 않을 손님을 평생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밥 한 숟갈을 천천히 입에 넣어 보십시오. 그 밥알 하나하나가 입안에서 천천히 풀어지는 감각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가장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그 물이 목을 타고 가슴 깊은 곳까지 흘러내려가는 그 길을 가만히 따라가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가장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창문을 열고 잠시 바람을 맞아 보십시오. 그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고 옷깃을 스치고 뺨을 어루만지는 그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다른 어느 곳에도 인생이라는 것은
따로 숨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음을 자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깜짝 놀라십니다. 그런 어두운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런 생각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에게는 죽음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가장 삶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 작은 방을 비우고 떠나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요. 평생 모은 책 한 권도, 손때 묻은 옷 한 벌도, 매일 아침 차를 마시던 그 작은 찻잔 하나도 결코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절실하게 알게 된 어느 날, 저는 오히려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아, 결국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 그토록 애쓰며 살아왔구나. 평생을 들여 모은 것들이 사실은 한 줌의 바람이었구나. 그런데 그 사실이 저를 슬프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슬픈 일이 아닙니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마음껏 누리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움켜쥘 필요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도 결코 잃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떠나는 일은 자연의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잎이 가지에서 떨어지듯,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해가 서쪽으로 지듯 우리도 본래 왔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다만 그 돌아가는 길에 미움과 후회와 움켜진 손은 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셨다면 오늘 그 미움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평생 후회하셨다면 오늘 그 후회에게 이제는 그만 가도 된다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평생 무언가를 움켜쥐셨다면 오늘 그 손을 잠시 펴보십시오.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조금씩 비우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비움이 곧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누리실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평생을 자식 셋을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던 어머니, 한겨울 차가운 시장 바닥에 앉아 나무를 파시며 자식들을 다 대학에 보내신 분, 그분이 이제 70이 넘어 제 앞에 앉으시고 한참을 말없이 차만 드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은 다 잘 자랐지요. 손주도 보았지요. 그런데 막상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은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은 평생 무엇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평생 사랑을 하고 사신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쏟으신 그 사랑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그 사랑을 자기 자신에게도 한 줌만 나누어 주십시오. 평생을 자식에게 다 부어주셨으니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의 한 자락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실 차례입니다. 그분이 떠나신 뒤 저는 오래도록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시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안아준 적이 없으신 분, 평생을 누군가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아내로, 남편으로, 자식으로 사시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이름은 까맣게 잊고 사신 분, 오늘 이 시간 잠시만이라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그 이름이 얼마나 오래 잊혀져 있었는지, 그 이름의 주인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를 천천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신이 저에게 인생을 한 번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 저는 무엇을 다르게 할까? 더 많이 모을까? 더 높이 올라갈까? 더 멀리 다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은 늘 같습니다. 저는 더 많이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새벽에 눈을 뜰 수 있다는 사실 하나에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 하나에도,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 하나에도 깊이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감사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욕심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비교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원망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의 집은 늘 따뜻하고 그 따뜻한 집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돈이라는 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손에는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 돈은 마치 차가운 집을 견디지 못하고 곧장 떠나는 손님과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도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손에는 적게 들어와도 그 돈이 따뜻하게 자리를 잡고 머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단 3가지만이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면 그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실 수 있었다면 그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저녁 굶지 않고 밥 한 그릇을 드실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을 매일 모으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의 집이 가장 풍요로운 집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일지 모르나 마음의 그릇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그릇이 가득 차면 신기하게도 통장의 숫자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는 평생을 이 작은 방에서 살면서 그 흐름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가난하다며 한숨을 쉬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시면 몇 년 후에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다시 저를 찾아오시곤 했습니다. 그분의 형편이 갑자기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풍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마음 위에 자연스럽게 풍요로운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믿어주십시오. 마음이 먼저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운 현실이 따라옵니다. 마음이 먼저 따뜻해지면 따뜻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먼저 머무르면 머무를 모든 것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들여 알게 된 가장 깊은 풍수의 비밀입니다. 집의 방향을 바꾸기 전에 마음의 방향을 먼저 바꾸십시오. 가구의 위치를 옮기기 전에 마음 안의 짐들을 먼저 옮기십시오. 새로운 물건을 들이기 전에 오래된 감정들을 먼저 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진정한 명당이 됩니다. 어떤 풍수 전문가가 와서 봐도 좋다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집, 어떤 손님이 와도 머물고 싶어 하는 집, 어떤 행운이 지나가다가도 잠시 들렀다 가고 싶어 하는 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돈에 대해 말씀드리는 척 하면서 사실은 마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집을 채우는 법이 아니라 비우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더 가지는 법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깊이 바라보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깊이 믿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이미 가진 것을 천천히 바라볼 줄 아는 그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이고 그 마음을 잃은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단 1분만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불을 다 끄시고 휴대전화도 내려놓으시고 그저 어둠 속에서
자신의 호흡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곁에 머물러 준 모든 것에게 조용히 감사를 건네 보십시오. 따뜻한 이불 한 채, 한 끼의 밥, 한 모금의 물, 한 사람의 안부, 한 줄기의 햇살에게 말입니다. 그 작은 감사 한마디가 내일 여러분의 집에 머물 손님을 결정합니다. 머무는 마음이 머무는 돈을 부릅니다. 비운 자리가 채워질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흘려보내는 손이 다시 받을 손이 됩니다. 사랑한 시간이 사랑받을 시간을 데려옵니다. 여러분의 집에 좋은 손님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손님이 돈이든 인연이든 건강이든 평화든 무엇이든 간에 오래도록 머물러 줄 수 있도록 오늘부터 마음의 자리를 천천히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작은 방에 앉아 또 다른 손님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그 손님이 여러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는 일도 결국 인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오래도록 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차가 식어도 그 온기가 손바닥에 남듯이 제 말이 다 흐려져도 그 안에 담긴 따뜻함만은 여러분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등불 하나 켜주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곁에 머물러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계속 차를 끓이며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또 다른 밤,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계신 그 한 가지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어떤 무거움이든 어떤 그리움이든 어떤 바람이든 좋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더 깊이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가벼운 마음으로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